네, 독해원리 기본편 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3번 문제를 풀기 전에 이 3번 문제를 풀기 위한 논리적 메커니즘 같이 한번 공부해 본 다음에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논리적 메커니즘은 조건문에 대한 메커니즘을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 제가 별표 하나 칠게. 왜냐면 이 조건문에 대한 메커니즘은 실제 시험에 엄청나게 빈번하게 잘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문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만 학습해 둔다면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기묘하게 쓸 수 있을 거야. 됐죠? 잘해보자 님들. 자, 일단 조건문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기 위해서는 조건문을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 몇 개 좀 암기하고 있어야 돼. 별로 어렵지 않다. 왜냐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볼게요. 한번 1번. 자, when, 뭐뭐 할 때. 그쵸? if, 만약 뭐뭐라면인데, 이거 가정법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조건문이라고 봐. 됐죠? if의 반대말인 뭐뭐 하지 않는다면. 됐죠? 자, 세 번째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once가 접속사일 때. 지금 전부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다 접속사야. 별표리 다. 참고로 제가 수업 시간에 별표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하면 이건 무조건 접속사야. 됐죠? 당연히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그치? 주어, 동사가 나오겠지. 됐죠? 자, once가 접속사 할 때 뜻이 뭐냐면, 모르는 친구 적어. 일단 뭐뭐 하면이야.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뭐뭐 한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마지막. as long as. 주어가 동사하는 한,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한. 됐죠? 자, as long as는 같은 말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옆에 한번 적어 볼게요, 따로. 자, as long as 같은 말이 뭐냐면, so long as. 다음에, so long as. 다음에, as far as. 다음에, so far as. 이렇게 총 4개가 있어요. 근데 이때 마지막 so far as 앞에 이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 자, 그래서 so far as랑 in so far as는 그냥 같은 말이야. 됐죠? 그럼 봐봐. 총 가지수로 한번 확인해보면, 복귀 한번 세워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정도가 있겠죠. 요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왜냐하면 이 총 8개가 조건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사이기 때문에. 됐죠? 한번 봐봐. 일단 전부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속사야. 접속사이기 때문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온 다음에 뭐를 찍고, 그렇지, 일반적으로 콤마를 찍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지. 됐죠?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읽으면 돼. 볼게요.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는 동사한다. 됐죠? 만약 주어가 동사라면 주어는 동사한다. 됐죠?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주어는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하는 한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지금 좀 눈치 빠른 친구 좀 알 수 있을 건데, 부사절이 이끄는 이 문장 있지, 부사절. 요게 약간 조건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여기 뒤에 주절이 이 조건에 대한 결과의 뉘앙스를 조금 갖고 있다. 그럼 잘 봐봐. 이미 정답은 나온 거야, 지금. 볼게.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할 때 플러스, 만약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플러스, 일단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플러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 됐어요? 전부 다 조건이 플러스이면 결과도 무조건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성적이 올라갈 거야. 시험에 합격할 거야. 뭐 이런 말 오면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럼 반대로 조건이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결과도 마이너스가 와야겠지. 됐어요? 만약에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됐어요? 너는 떨어질 거야. 마이너스적인 맥락이 와야 되는 거야. 제 말 이해되세요? 자, 실제 대입파악 문제나 특히 빈칸 문제 할 때 조건의 메커니즘 정말 많이 쓰인다. 됐죠? 자, 반드시 꼭 정리했으면 좋겠어.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거 배운 거를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볼게요, 한번. 자, 지문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 자, 볼게요. 자, 지문이 조금 길 수 있는데 항상 지문이 길어도 똑같아. 왜? 일관성의 원칙 때문에 순접의 논리가 적용되면 결국 내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역접이 없다면 결국 1번 문장과 마지막 문장까지 전부 다 같은 말을 반복할 테니까. 됐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하나의 사건 이후에,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거야. 자, 이때 우리님들 주어인 대명사야. 쌤, 우리 대명사로도 쓸 수 있나요? 예, 가능해요. 됐죠? 봐봐. 명사, 동사고 뒤에 보니까 이게 목적어 없지? 그러면 이렇게 잘린 거야. 목적격 생략된 거야. 자, 여기 좀 아마 어려워서 해석 못한 친구 있을 건데 잘 한번 보세요.
하나의 사건 이후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래. 다시 한번 첫 문장은 무조건 꼼꼼하게 보는 거야. 첫 문장은 무조건 꼼꼼하게 봐야 돼. 됐죠? 하나의 사건 이후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래. 그럼 좀 정리하자. 그럼 첫 문장의 의미는 뭐야? 어떤 사건이 끝난 뒤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사건에 대한 뭐밖에 없다? 기억밖에 없다.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부이구나. 일단 요 정도 내용은 머리에 좀 뭐하자? 킵해두자고. 킵. 저장해놔. 저장. 킵하자고. 킵. 됐죠? 왜 그런 거야? 나머지 문장을 첫 문장에 연결해서 붙일 거니까. 왜? 일관성 순접의 논리 때문에. 됐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뒤에 볼게요. 근거 나오네. 근거. because 왜냐하면 근거. 자, 요 문장도 사실 좀 어려웠어. 왜냐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이때 wait를 동사로 봤을 거야. 근데 wait 다음에 쌤 어떻게 expect 또 동사가 나와요? 이 문장 오타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 친 거 아니에요? 막 나한테 욕했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내가 오타 친 게 아니라 너가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거야. 봐봐. 요 문장은 이렇게 봐야 돼. 대부분의 친구가 이 wait라는 동사를 무조건 동사라고만 알고 있는데 얘는 명사도 가능하지. 기다림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봐봐. 만약에 wait를 동사로 보는 순간에 expect는 어떻게 할 거야? 이상하잖아. expect의 명사형은요. expectation이야. expectation. 됐어요? 그러면 빨리 눈치채야지. expect가 동사고 대부분의 기다림들 해가지고 여기를 전부 주어인 명사 자리로 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다시 할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한번 적어볼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됐어요? 품사는 모양이 아니라 뭐가 결정한다? 그치. 자리가 결정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쌤, wait, 제가 암기한 wait라는 단어는 동사의 모양이에요. wait, wait for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 네 말이 맞는데 여기는 주어 명사 자리야. 됐어요? 다시 한번. 품사를 결정하는 건 결코 모양이 아니야. 네가 외운 모양 따위가 아니라 자리가 결정하는 거야. 요 자리는 주어인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은는 이가를 붙여서 읽어야 되는 거야. 정말 이해되시죠? 볼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wait, 기다림들은 예상하는 거야. 바람직한 결과. 됐어요? 대부분의 기다림이 바람직한 결과를 예상하기 때문에 됐어요? 여기로 좀 어려웠을 거야.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if be that 강조 구문이야. if be that 강조 구문. 됐죠? 일단 나중에 할게. 됐죠? 바로 결과에 대한 기억이 지배적인 거래. 뭐가 아니라 중간에 컴포넌트 어떤 구성 요소가 아니라 좀 의역하면 봐봐. 의역하면 대부분의 기다림들이 바람직한 결과를 예상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기억만이 지배적이지 중간의 과정 따위는 지배적이지 않아.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나 시험 왠지 잘 볼 것 같아 라고 네가 바람직한 결과를 예상하잖아. 그러면 중간에 조금 힘든 시기가 와도 실제로 만약에 결과가 바람직하다면 힘든 거와 상관없이 힘들었던 과정은 상관없이 그 시험을 실제로 잘 봤던 결과에 대한 기억만 남아있다 정도로 네가 끝까지 다 글을 읽어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됐죠?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뒤에 볼게요 한번. 만약에 끝이 나왔다 보는 순간 일단 조건문이야. 자, 가정법은 나중에 이야기할게. 제가 됐죠? 만약에 오버롤 전반적인 결과가 pleasurable 유쾌하다면, 충분히 유쾌하다면 조건이 플러스니까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절의 전체 의미는 플러스가 와야 되는 거야. 왜? 조건이 플러스니까 결과도 플러스로 와야 되는 거잖아. 됐죠? 만약에 전반적인 결과가 충분히 pleasurable 바람직하고 유쾌하다면 됐죠? 유쾌하지 않은 것.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때 suffer는 과거분사. 됐죠? 얘 뜻 자체가 겪다인데 얘는 마이너스를 겪다야. 됐어요? 도중에 겪은 불쾌한 것들은 도중에 겪은 불쾌한 것 이러한 마이너스 것들은 생겨나야 돼? 없어져야 돼? 그치? 전체 의미를 플러스로 맞추기 위해서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빈칸 자리에 그치? 마이너스가 와야지. 됐어요? 도중에 겪어진 불쾌한 것은 사라져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 찌그러져야 한다 해가지고 전체 의미가 마이너스가 와야지 만나가지고 플러스가 될 수 있잖아.
됐죠?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하다. 빈칸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메커니즘이야. 됐죠? 그럼 정답 한번 골라볼까? 자, 빈칸 어떤 말 와야 돼? 마이너스, 사라진다, 없어진다, 뭐 이런 말 오면 돼. 됐죠? amplify, 확대하다, 안녕. maximize, 증가한다, 안녕. 3번, minimize, 감소한다, 괜찮고. decrease, 감소한다, 괜찮고. 상쇄되어진다? 잠깐만. 만약에 결과가 충분히 바람직하다면, 됐어요? 불쾌한 것들이 상쇄되어준다. 의미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일단은. 그럼 일단 1번과 2번 지웠죠? 오케이. 볼게요. 그럼 위에 다시. 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보자. 왜냐면 뒤에 보니까, 봐봐. 사람 이름 나오잖아. 사람 이름. 봐봐. 사람 이름이 나왔다는 거. 특히 내가 모를 뿐이지 이분들은 전문가야. 뭐라고? 전문가 혹은 권위자야. 됐어요? 독해할 때 전문가나 권위자 또 뒤에 나온다. 이런 분들이 뭐 하는 거야? 스터디, 실험이나 혹은 뭐 한다? 연구 혹은 뭐 통계 수치가 나와. 됐어요? 이러면 이거 전부 다 예시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문장이야? 그치? 일반적 진술인 무슨 문? 그렇지. 주제문이 되는 거야. 제 말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래 논리적인 형식을 파악해 나가는 거야. 그래야지만 내가 단어 몇 개 몰라. 그리고 문장이 조금 해석이 덜 돼도 정답을 깔끔하게 고를 수 있는 거야.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지금 굉장히 제가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됐죠? 봐봐. 자, 이런 사람은 call A야. A를 B라고 부르다. 됐죠? 이런 사람들은 앞에 있는 내용을 장밋빛 회상이라고 부른대. 아, 뭔지 좀 알겠네. 봐봐.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예상하잖아? 그러면 중간의 결과 따위는 몰라. 됐어요? 실제 그 결과가 정말 바람직하다면 그 결과에 대한 기억만 기억하는 게 뭐래? 장밋빛 회상이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미셸과 그의 동료가 연구했다는 거야. 참가자들을, 이런 참가자,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뭐 이런 참가자들을 연구했대. 됐어요? 실제 시험장 가시면 이런 참가자들을 연구했구나까지만 보는 거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전부 다 볼 필요가 없다. 시간 부족해. 됐지?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모든 경우에 있어가지고 결과는 시미를 유사했다. 아, 끝났네. 결과가 유사했다는 거는 실제 앞의 내용과 같았다는 거겠지. 그럼 잘 봐. 님들이 여기까지 해석이 깔끔하고 이해가 됐다면 뒤에는 사실 안 봐도 돼. 왜? 어차피 앞에랑 같은 말 반복할 거니까. 어떤 말 나와야 돼? 이런 말 나오면 되는 거지. 하나의 사건 이후에, 됐어요? 그 사건에 대한 기억만 남아있는 거야. 이 말이 뭔데? 과정이 어떨진 모르겠으나, 됐어요? 바람직한 결과를 예상해. 그리고 실제 그 결과가 바람직하다면 그 결과에 대한 기억만 나한테 남아있는 거야. 과정 따위는 남아있지 않고. 뭐 이런 말 나오면 되겠지, 그냥. 됐죠? 자, 볼게요. Before an event. 하나의 사건 이전에 사람들이 뭐 한대? look forward with. 보통 look forward to를 많이 쓰지. 뭐뭐에 대해서 뭐 기대하다, 학수고대하다. 보니까 이 단어 이거랑 같은 말이네. look forward with는 expect랑 같은 말이네. 됐어요? 봐봐. 대부분의 기다림은 바람직한 결과를 예상한다. 사람들은 기대하는 거야. 긍정적인 예상을. 같은 말이구나. 무슨 말이야? 일관성과 순접의 논리. 연결해서 붙이자고 이렇게. 붙여버려 이렇게. 됐죠? 그 이후에 그들은 삐리리하게 기억한다는 거야. 당연히 플러스하게 기억하겠지. 왜? 긍정적으로 예상했으니까 플러스하게 결과를 기억하고 있겠지. 됐어요? 그런 다음에 과정은 during 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됐어요? 글쎄, 현실은 셀덤이니까 거의 뭐뭐하지 않다지. 자, 뒤에 속 암기하자. live up to expectations는 기대에 부응하다야. 그럼 보면 과정은 글쎄, 현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대. 과정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안 좋다는 거에 대한 무게를 조금 더 실어두고 있네. 됐어요? 그래서 많은 상황들이 go wrong, 잘못되어진다는 거야. 쌤, 그러면 지문의 내용과 반대말 아닌가요? 그치. 하지만 뒤에 역접이 뜨잖아. 됐죠? 하지만 기억이 take over, 장악하다야. take over하면 뭐 장악하다 혹은 뭐 인수하다. 됐어요? 하지만 기억이 장악했을 때, 됐어요? 기억이 장악한다가 무슨 말이야?
나한테 남은 건 사건에 대한 기억밖에 없다는 거지. 그 말은 뭐야? 바람직한 결과를 예상했을 때 실제 결과가 바람직했다면 나한테 남는 거는 그 바람직한 기억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요 표현 봐봐. 기억이 장악했을 때 요 표현은 내가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해서 실제 결과가 바람직했다를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랬을 때 조건이 지금 뭐야? 플러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플러스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자고 했잖아. 왜? 이때 as가 뭐뭐 했을 때 난 이때 as를 조건문인 when 정도로 해석을 했으니까. 됐어요? 기억이 장악했을 때 됐어요? 불쾌한 것들은 fade 사라지고 좋은 부분이 남아있어. 아마도 강화될 거래. 심지어는 get amplify 확대되는 거야. 뭐를 넘어서 현실을 beyond 뛰어넘어서 더 확대되어진다고. 뭐가? 플러스한 기억이. 그게 뭔데? 사건에 대한 기억이 더 플러스하게 강화된다는 거지.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럼 볼게요. 두 번째 빈칸은 플러스 오면 되니까 우리 아까 전에 추려놓은 정답이 3번과 4번과 5번이었죠. 펀들리가 정답이겠네. 호의적으로 좋게 기억한다. 됐죠? 잠재적으로 틀렸고 책임감 있게 틀렸고. 됐죠? 자, 주제문 골라볼게요. 정답은 그냥 깔끔하게 몇 번이야? 4번이지. 됐죠? 종국적인 결과에 대한 인식은 즉각적으로 강화한대. 뭘? 인간의 사고를. 요게 정답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 많은 친구들이 아마 3번 보기를 썼을 것 같아. 근데 잘 봐. 3번 보기가 틀린 이유가 명확하게 지문에 나온다. 한번 읽어볼게. 3번 틀린 거야. 이거 오답이야. 오답. 자, 볼게요. 만약에 조건 바람직한 결과가 예상되어진다면 오케이. 조건은 플러스네. 그럼 결과도 플러스 오면 되는 건데 볼게. 만약에 바람직한 결과가 예상되어진다면 현실에서의 어려움은 감소한다? 아니 내가 바람직한 결과를 예상을 해. 나 시험 잘 볼 거야. 그러면 실제로 시험 잘 보는 거야? 아니잖아. 과정은 글쎄 현실은 기대에 거의 부응하지 못한대. 됐어요? 현실에 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뭐야? 내가 바람직한 결과를 예상하더라도 실제 안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잖아. 물론 결과가 좋았을 때는 그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남는다는 거지. 됐어요? 그 좋은 기억만 남는 거로. 기억만. 됐어요? 3번 보기는 개소리야. 왜? 현실에서의 어려움은 감소한다는 말 지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됐죠? 항상 정답을 고를 때는 지문의 근거를 바탕으로 정답을 찍어야 되는 거야. 정말 이해되시죠?